아이폰 꿀팁 21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리뷰는 PSK. 첫 번째는 텍스트 선택입니다. 단어 선택은 탭 2번, 문장 선택은 탭 3번, 문단 선택은 탭 4번. 감 잡았죠? 그렇다면 전체 선택은 어떻게 할까요? 전체 선택은 탭 한 번 하시고 전체 선택을 누르시면 됩니다. 감 잡았죠? 두 번째는 커서 이동입니다.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면 키보드 레이아웃에 있는 글자가 사라지면서 커서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커서를 원하는 위치로 옮긴 상태에서 한 번 탭, 그리고 다시 커서를 이동시키면 필요한 구간을 블록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세 번째는 복사, 오려내기, 붙여넣기입니다. 필요한 구간을 블록으로 선택하셨다면 세 손가락으로 오므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복사하기가 됩니다. 여기서 오므리는 동작을 한 번 더 하시면 오려내기, 잘라내기가 됩니다. 그리고 세 손가락을 펼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실행 취소, 다시 실행입니다. 세 손가락으로 탭하여 왼쪽으로 밀면 실행 취소, 오른쪽으로 밀면 다시 실행입니다. 다섯 번째는 텍스트 대치입니다. 자주 쓰는 문구를 단축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 쓰는 문구가 없으시더라도 자주 쓰는 아이디, 이메일, 계좌번호 정도를 등록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저는 이메일은 미음, 이응으로 등록해 두었는데요. 미음, 이응을 입력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텍스트 대치가 되니 편리합니다. 또 자주 쓰는 이모티콘을 등록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플 한 번에 옮기기입니다.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앱 재정렬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이 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앱을 추가로 선택합니다. 이 방법으로 앱을 여러 개 선택하여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시리로 앱 설정에 빠르게 진입하기입니다. 아이폰에서 앱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에 들어가 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앱이 켜진 상태에서 시리를 호출합니다. 저는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시리를 호출하겠습니다. 이제 설정이라고만 말해보세요. 설정. 현재 앱의 설정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여덟 번째는 탭 자동으로 닫기입니다. 사파리를 이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안 쓰는 탭이 많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탭들은 자동으로 정리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파리 설정으로 이동하면 되는데 앞서 소개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사파리를 실행한 상태에서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 시리를 호출하고 설정, 여기서 탭 닫기, 저는 일주일 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일주일간 사용하지 않은 탭은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아홉 번째는 페이스 아이디 대체 메모입니다. 페이스 아이디 설정에서 얼굴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안경, 선글라스 등을 쓴 상태에서 얼굴을 추가로 등록하시면 인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열 번째는 타이머를 이용한 실행 중단 기능입니다. 유튜브나 음악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도 음악을 켜놓고 잠들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시계, 타이머에서 타이머 종료 시 실행 중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타이머가 종료될 때 실행되고 있는 앱이 중단됩니다. 11번째는 한손 조작입니다. 홈바를 위로 올리는 동작은 아이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러면 홈바를 아래로 내려보셨나요? 홈바를 아래로 쓸어 내리면 한손 조작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한손 모드를 한 손으로 실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손 조작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마지막 21번째 꿀팁에서 공개하니 12번째는 홈바로 앱 간 전환하기입니다. 홈 버튼을 위쪽으로 길게 올리면 앱 전환이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는 필요한 앱을 골라서 선택하기는 좋지만 앱 전환을 빠르게 하기는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홈바를 옆으로 밀어보세요. 손쉽게 앱 전환이 가능합니다. 13번째, 페이지 스크롤 빠르게 하기입니다. 우측에 스크롤바를 길게 눌러보세요. 페이지를 빠르게 스크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내용이 많은 웹사이트와 문서를 탐색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한 가지 더, 화면 상단을 터치하시면 페이지 맨 위로 이동합니다. 14번째, 화면 전체 페이지 캡처입니다. 아이폰에서도 전체 페이지 캡처가 가능합니다. 화면을 캡처한 후 편집 상태로 진입합니다. 우측 상단에 전체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기뿐 아니라 크롭 기능으로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며 캡처된 이미지는 PDF 문서로 저장됩니다. 15번째, 카메라 앱 사용법입니다. 촬영 버튼을 꾹 누르면 동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손을 떼면 촬영이 종료됩니다. 스냅 영상을 찍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 영상 촬영을 계속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는 것은 원래 연사 기능이었거든요. 연사는 어떻게 할까요? 촬영 버튼을 길게 누르지 마시고 왼쪽 방향으로 밀어보세요. 손쉽게 연사가 가능합니다. 16번째, 사진 가리기입니다. 사진 앱에서 숨겨두고 싶은 사진이 있으신가요? 가리기로 설정하면 사진 보관함에서 해당 사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가려진 사진은 앨범, 다른 앨범, 가려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말 그대로 가려놓는 것 뿐이라서 보안성은 없습니다. 17번째, 제어센터 사용자화입니다. 아이폰의 우측 상단을 쓸어내리면 제어센터가 열리게 되죠. 설정,
제어센터, 제어 항목 사용자화에서 제어 항목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람, 화면 기록 정도를 추가해 두시면 좋습니다. 18번째, 계산기 숫자 지우기입니다. 계산기 앱에서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옆으로 쓸면 한 글자씩 지울 수 있습니다. 19번째, 문자 시간 확인하기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정확한 수신, 발신 시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빈 공간을 탭하여 옆으로 밀어보세요. 시간이 표시됩니다. 20번째, 손전등 밝기 조절입니다. 제어센터에서 손전등 아이콘을 길게 눌러주세요. 손전등의 밝기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1번째 꿀팁입니다. 보다 쉬운 한 손 조작을 위한 꿀팁인데요. 바로 어시스티브 터치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어시스티브 터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손 조작을 위해 세팅해 두었습니다. 먼저 제가 세팅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단축키, 어시스티브 터치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측면 버튼을 3번 연속 클릭하여 어시스티브 터치를 빠르게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합니다. 측면 버튼을 3번 누르면 검은색 동그란 원이 생기죠. 이게 기능이 켜진 것이고 다시 측면 버튼을 3번 누르면 원이 사라집니다. 이게 꺼진 상태입니다. 동그란 원은 자신이 편한 위치에 두시면 되는데 저는 이쯤에 두겠습니다. 이제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사용자 설정 동작을 할당하겠습니다.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단일 탭, 이중 탭, 길게 누르기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일 탭에 화면 상단 간편 접근, 이중 탭에 제어센터, 길게 누르기에 알림을 각각 할당해 주었습니다. 이제 세팅 끝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상시에는 어시스티브 터치를 꺼 놓다가 한 손 조작이 필요할 때 측면 버튼을 3번 눌러 어시스티브 터치를 켭니다. 원이 생겼죠? 상단을 터치하고 싶은데 손이 닿지 않나요? 원을 한번 탭하세요. 일시적으로 화면 상단이 내려오면서 쉽게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으로 알림도 제어센터도 열 수 있죠. 하지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중 탭에는 제어센터를, 길게 누르기에는 알림을 할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2번 탭하면 제어센터가 열리고 길게 누르면 알림이 열리죠. 이제 여러분이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서 더 이상 한 손 조작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어시스티브 터치의 동그란 원이 거슬리겠죠. 이때는 다시 측면 버튼을 3번 눌러 어시스티브 터치를 꺼주시면 됩니다. 어시스티브 터치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활용하고 있는 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일 탭, 이중 탭, 길게 누르기에 할당하는 기능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키보드의 지구본 모양을 길게 누르면 키보드 한손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이신 분은 오른쪽 쏠림을, 왼손잡이이신 분은 왼쪽 쏠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BSK였습니다.